오늘 수원이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수원이 이제 홈 경기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선제골을 먼저 먹혔지만 4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그에서의 순위도 오늘 인천이 비겼기 때문에 승점 7점까지 좁혔어요. 승점 차이를. 물론 이제 전남, 이랜드 그리고 부산 이 팀들과의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진 않지만 어쨌든 1위 인천과 승점 차이를 줄였다는 게 중요한데, 재밌는 건 뭐냐면 늘상 이 변성환 감독이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본인이 좋아하는 볼을 점유하는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할 때는 상대에게 끌려가고요. 오히려 본인이 약간 내려앉아서 역습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흐름에서는 오히려 경기력이 좋아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역전을 했잖아요. 전반전에는 1대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후반전에 4골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전반전의 점유율은 수원 삼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파란 색깔이 수원 삼성, 빨간 색깔이 부천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의 점유율을 보면 수원이 60% 이상이에요. 그런데 후반전 되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후반전에. 이 역전이 됐다는 것은 점유율 자체가 어느 정도 수원이 전반전과 후반전의 컨셉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에는 오히려 부천이 마지막에 점유율이 68%까지 올라갑니다. 68%. 근데 오히려 수원 삼성이 전반전에는 끌려가고 후반전에는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원 삼성이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 수원 삼성의 공격진, 오늘 일류첸코 그리고 김지현, 세라핌, 파울리뉴 이런 선수들,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브루노 실바도 있죠. 오늘 안 나왔지만 이런 좋은 공격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공격수들이 본인들의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수원 삼성이 주도를 하면 상대가 내려앉으니까 공간 자체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세밀한 공격 패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선수의 개인 역량에 좀 맡기는 그런 식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도할 때는 이 변성환 감독이 점유율이 높을 때 세밀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한 축구를 하다가 역습을 많이 당하고, 오히려 이제 후반전에는 수원 삼성이 약간 내려앉으면서 상대가 올라오니까, 물론 이제 역습하는 것도 전술적인 측면이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되지만 역습을 할 때 비교적 상대의 뒷공간에 공간이 많으니까 훨씬 더 공격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부천이 약간 내려앉아요. 내려앉으면 여기서 이제 수원 삼성이 5-3-2 정도였거든요. 부천이. 여기서 김지현, 파울리뉴, 세라핌, 김지호, 그리고 경기 중간에는 이제 파울리뉴가 왼쪽, 최전방에 김지현, 일류첸코 투톱이었죠. 이렇게 공격 숫자를 늘려놓고 정동윤도 올라가고요. 왼쪽에 이기재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성이나 최용준 둘 중에 한 명의 선수도 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후방에 사실상 레오와 권한규 혹은 이기재 약간 내려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비 라인에 선수 숫자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공간이 넓을 때 바사니, 몬타뇨 이런 이제 부천에 공격수들이 뛰어나가면 여기서 뭔가 대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수원 삼성 자체가 공격할 때는 상대 수비 라인이 좁으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의 약간 세밀한 움직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반전에는 오히려 수원 삼성이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이 턴오버가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 수원 삼성은 과도하게 공격 숫자를 너무 많이 배치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앞쪽에 선수가 많으면 앞쪽에서 끊어야 되는데 압박해서 못 끊어낼 때가 많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장면들, 수원 삼성. 이 장면 보면 수원 삼성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풀백인 정동윤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인 최영준도 올라와서 과감하게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드필더도 과감하게 달려드니까 뒤에 선수가 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천이 볼을 잡았을 때 수원 삼성의 미드필더가 올라오니까 백패스 앞쪽으로 이 2번의 패스만 연결이 되면 한 번에 요 공간 자체가 비게 돼요. 여기가 이 장면에서 이제 미드필더 최영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나오면 당연히 패스가 들어갔을 때 수비 라인에서 뛰어나와야 되는데 뛰어나오는 선수가 오늘 권한규거든요. 근데 권한규 선수가 공간을 넓게 커버하는데 장점이 없으니까 미드필더가 뛰어나가니까 수비수가 뛰어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비어있을 때 수비수가 뛰어나오는 게 느리니까 요 공간으로 또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무너집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몬타뇨가 볼을 끌고 달려가죠.
그러면 이제 권한규가 또 올라가 있으니까 권한규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레오가 움직이고요. 레오가 움직이면 이기재가 또 내려와서 이 공간을 커버해야 돼요. 이쪽으로 다산이가 뛰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 그러니까 이런 역습을 당할 때 수원 삼성이 앞쪽에서 끊던가 선수를 많이 배치할 거면, 아니면 이제 턴오버가 안 좋게 나오면 안 되는데 턴오버도 많이 나오고 앞쪽에서 볼도 많이 뺏기고 그리고 역습을 당할 때는 압박도 잘 안 되고 이런 장면이 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정동윤 선수가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비 라인이 워낙에 좁으니까 이 공간 안으로 패스를 못 줬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압박을 당해서 뺏깁니다. 여기서 뺏겼어요. 근데 뺏기는 순간 팀의 구조 자체가 뒤에 아무도 커버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드필더들도 여기서 약간 떨어져 있죠. 이 공간을 커버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 물론 이건 이제 정동윤 선수가 개인적으로 못했다 또 볼 수 있지만, 뒤에 이 공간 자체가 정동윤을 이렇게 올렸을 거면 커버할 수 있는 뭐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공간이. 미드필더가 요 3명이거든요. 파울리뉴, 이규성, 최영준. 이 3명인데 요 라인에 공간을 커버하는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수원 삼성이 늘 전반전에 혹은 이제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할 때 역습을 당해서 먹히는 장면들이 많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후반전에 오히려 본인들이 지고 있는데 더 라인이 낮아요. 점유율도 부천에게 좀 내줬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점유율이 6대4 혹은 7대3까지 벌어집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수원 삼성이 본인들이 지킨다고 완전히 수비 라인 내리고 수비 숫자도 늘리는 이런 운영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오히려 수원 삼성이 내려가면서 부천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천이 올라왔을 때 아무래도 수원 삼성의 이 공격 라인의 개개인의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여기서 수원 삼성의 결정력이라던가 이런 1대1 상황에서의 개인 역량이 발휘가 되는 거죠. 오히려 후반전에는 수원 삼성이 약간 주도권을 내주면서 내려앉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앉으면서 상대가 오히려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앞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앞쪽에 있는 세라핀부터 일류첸코, 김지현, 그리고 오른쪽에 뭐 파울리뉴, 오늘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 이 공격수들에 대한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간이 넓을 때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습을 할 때도 준비된 패턴이 잘 구현이 돼야 되지만, 아무래도 공간이 좁을 때보다 공간이 좀 넓을 때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 싸움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저 공간으로 그냥 볼만 투입하고 저기서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 혹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상대 수비수와의 경험에서 이기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어쨌든 변성환 감독이 오히려 본인들이 1대0으로 전반전을 지니까 전반전보다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면서 오히려 내려가 있는 장면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때 일류첸코와 김지현 요 투톱에 굉장히 잘 맞는 포인트가 있어요. 두 선수 모두가 피지컬도 되고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되고 그리고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후방에서 수원 삼성이 볼을 끊어내면 앞쪽에 있는 김지현과 일류첸코에게 그냥 뻥 차줍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싸워주면서 받아주고요. 그리고 싸워줄 때 한 명의 선수는 약간 내려오면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그래서 떨어뜨리는 볼을 잡아서 뛰어나가는 세라핌, 파울리뉴 이런 선수들에게 뿌려주는 거죠. 요 플레이를 보통 이제 일류첸코가 굉장히 잘해요. 김지현과 일류첸코의 투톱의 조합도 굉장히 좋고 일류첸코가 저 연결고리 역할을 매우 잘해주죠.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이제 점유율을 내줬을 때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일류첸코, 김지현, 세라핌, 파울리뉴 이런 선수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공격을 하는 면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 이 장면 보면 후방에서 이제 양영모 골키퍼가 볼을 전방으로 걷어냅니다. 이 장면이 이제 3대1이 됐을 때의 장면인데 아무래도 부천이 앞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뒷공간으로 그냥 뻥 때려요. 뻥 때렸을 때 이 공간에서 부천이 올라갔다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졌죠. 한 번에 롱킥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이 내려오는 게 약간 늦었어요. 근데 이때 요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리면 앞쪽에서 김지현과 일류첸코가 있습니다. 근데 김지현 선수가 워낙 키가 크니까 볼을 받아서 일류첸코한테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일류첸코가 김지현의 볼을 받아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자마자 다시 떨어뜨려주면서 김지현이 밑으로 내려가죠.
요 장면, 서로 떨어뜨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는 김지현이 받아서 일류첸코, 그리고 떨어뜨려 주니까 이번엔 일류첸코가 볼을 받아서 다시 김지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주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김지현이 볼을 잡아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득점이 나오는 장면 보면 요 장면, 이 장면도 보면요, 최전방에 일류첸코와 김지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류첸코가 내려오고 있고요, 김지현은 올라가고 있어요. 요 투톱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재가 일류첸코한테 줍니다. 그리고 일류첸코가 여기서 볼을 잡은 이후에 뛰어나가는 김지현에게 패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류첸코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겼을 때 오히려 김지현이 뛰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터치 패스가 들어가면서 연결고리 역할. 그러면서 김지현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세라핌이 들어오고요, 세라핌에게 크로스, 여기서 세라핌이 득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결국에 수원 삼성이 약간 이제 내려앉았다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 아까랑 다르게 수비 라인에 선수가 많아요, 수원 삼성이. 오히려 이제 이 장면도 부천이 전방 압박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수비 라인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죠, 부천이.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상대가 올라왔을 때 일류첸코와 김지현, 이 투톱의 움직임을 아주 잘 활용했던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 장면도 결국에는 여기서 일류첸코가 받아서 김지현이 다시 받아서 여기서 다시 일류첸코, 그럼 일류첸코가 받아서 마무리 패스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일류첸코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 요 역할을 어쨌든 김지현과 일류첸코의 요 투톱도 좋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일류첸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 장면도 보면요, 이번엔 김지현, 파울리뉴가 전방으로 뛰고 일류첸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패스가 후방에서 넘어갈 때 이 장면도 상대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파울리뉴가 받자마자 받아서 일류첸코에게 떨어뜨려줘요. 오히려 일류첸코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파울리뉴가 받아서 떨어뜨려주면 일류첸코가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받아서 패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풀리는 장면이죠. 이런 모습 보면 수원 삼성이 내려앉았을 때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제 저렇게 투톱 활용도 잘하고요, 김지현과 일류첸코의 교차되는 움직임, 그리고 일류첸코가 내려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이런 플레이가 일단 잘 먹히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공간이 많다 보니까 공격수들의 개인 역량, 이런 거죠. 이 장면도 보면 수원 삼성 선수들이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고 여기서 전방으로 그냥 붙여줍니다. 근데 이때 달려가는 김지현, 여기서는 사실 수비수와 1대1 경합이거든요, 세밀한 전술보다는. 근데 이 경합에서 김지현이 달려들면서 이깁니다. 달려들면서 치고 달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공간이 열리게 되고요, 부천의 뒷공간이 크게 열려있죠. 여기서 김지현이 볼을 끌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김지현 선수가 이런 경합 능력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면서 이때도 거의 완벽한 찬스가 나올 뻔했죠. 특히나 이 김지현 선수가 강원에 있을 때도 저렇게, 강원이 이제 한때 굉장히 이제 상대를 끌어당기고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할 때, 특히나 김지현 선수가 상대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 그 공간으로 볼을 넘겨줬을 때 달려들면서 경합하는 장면, 스피드도 가지고 있고 피지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계속 이런 장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볼이 애매한 공간으로 떨어져요. 그 순간 김지현이 뜁니다. 뛰어서 볼이 떨어질 때 달려들면서 여기서 김지현이 볼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가져가자마자 패스. 이런 이제 경합 능력에 매우 타이밍 잘 잡아가고, 요 패스가 이제 들어가면서 김지현이 공간을 또 만들어준 장면이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패스가 안 좋아서 이제 끊기긴 했지만, 아주 좋은 찬스였지만 이게 마무리가 안 되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경합 상황에서 애매한 공간에서 떨어지는 요 볼, 특히나 상대가 올라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넓은 공간에서의 경합 능력이 수원 삼성 공격진이 확실히 2부 리그에서는 압도적이다. 전반전도 보면 전반전에 좋은 기회가 나왔을 때도 비슷해요. 부천이 올라왔을 때, 공간이 올라와 있을 때 이 장면도 세라핌이 측면으로 나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나가서 수비를 끌어당겨요. 이때 김지현이 뜁니다. 이 공간으로. 파울리뉴도 뛰죠. 투톱에 있었던 두 명의 선수가 뛰어나가요. 이때 세라핌이 수비수를 한 명 제끼고 올라가니까 세라핌이 개인 능력을 보여주니까 수비가 무너지고요. 이때 파울리뉴가 뛰고 김지현이 뛰는데, 파울리뉴에게 수비가 한 명 붙으면서 김지현 쪽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라핌이 뛰어들어가는 김지현에게 패스를 주는 순간 김지현이 치고 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파울리뉴가 뛰어가니까 수비가 어쩔 수 없이 파울리뉴 쪽을 신경 쓰다가 이 공간이 완전 비었고 김지현 선수가 스피드도 좋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을 향해서 그냥 전력 질주, 그리고 뒤늦게 이제 파울리뉴를 막다가 달려나오면서 수비수의 반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이었죠. 이런 것처럼 수원 삼성이 이제 공간이 많을 때 공격수들의 개인 역량을 살려서 공격수들을 활용하는 축구, 이런 축구에 오히려 더 장점이 있다는 게 오늘 경기도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전에 이제 1대0으로 끌려갔던 건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이 수비의 실수도 많고 수비진의 미스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고 앞쪽에 이제 선수를 많이 투입을 하니까 오히려 수원 삼성이 뒤에 공간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서 수비 라인에서의 이런 미스들,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데 그렇게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권한규라던가 이런 선수의 단점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변성환 감독도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는 세밀한 공격 패턴이 부족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수원 삼성이 이제 오늘 경기도 볼을 점유하는 전반전은 잘하고 후반전에 점유율을 내줬지만 오히려 내 골을 넣는 이런 이제 결과물이 반복이 된다면 수원 삼성도 경기를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서 상대가 달려나오게끔 상대를 끌어당기는 패턴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상대가 점유율을 조금 가져가도 우리가 경기를 주도를 못해도 상대가 올라오게끔 만드는 패턴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니라면 라인을 올렸을 때 앞쪽에서 공격의 완성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볼을 뺏겼을 때 압박을 잘해서 역습을 안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공격 숫자를 투입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걸 좀 피하거나 이런 것들을 변성환 감독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럽에도 토트넘 같은 팀들이 공격 숫자를 과도하게 넣었다가 역습 많이 당하고, 오히려 내려앉으면 상대가 올라왔을 때 공격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이 괜찮으니까 역습할 때 오히려 승리하고, 본인들의 이상보다 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축구에서 더 강점을 발휘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변성환 감독의 축구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턱대고 라인 올리는 게 일단은 이 공격수들의 퀄리티를 더 잘 못 살리는 것처럼도 최근에는 이 변성환 감독 축구를 보면 보여진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변성환 감독도 후반전에는 선택을 잘한 거죠. 전반전에 본인들이 안 되는 걸 보고 후반전에 어쨌든 약간 내려앉으면서 상대를 올라오게끔 만든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 승점 차이가 7점 차, 인천과 줄어들었으니까 인천과의 경기가 이번 달에 있거든요. 다다음 주 홈에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제 수원 삼성이 이걸 준비하면서, 상대가 인천은 워낙에 강한 팀이니까 2부 리그에서 수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상대가 올라오는 것을 이 경기에서 좀 이제 준비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경기를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변성환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